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좀 하락하면서 일부 업종 영향을 좀 받았죠. 이게 이제 시장을 좀 밀어내는 그런 요인으로 됐고,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다시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 종목 수가 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홀짝홀짝식으로 격일로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수급 자체가 기관들이 워낙 양시장을 세게 팔다 보니까 재료 플러스 수급 불안정이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 수를 키우고 또 지수가 또 밀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고요. 2차 전지 약세 보였고, 금융주도 이제 일제히 다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골라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장이 좀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많이 빠졌죠. 한 7% 정도 이제 빠졌는데, 테슬라 판매량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 대비 2월에 19%덜 팔렸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 특히 이제 판매량이 60만 대 정도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테슬라의 경쟁력 문제로 볼 거냐, 전기차에 대한 문제로 볼 거냐,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이 분분했는데, 일단 투자들은 테슬라가 빠졌으니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했죠. 물론 오늘 뭐 금양이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이제 올라간 종목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자극이 됐고, 이게 이제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코스닥이 초반부터 좀 고전하는 그런 재료로 작용이 됐고요. 그리고 투자들은 지금 시장 자체가 미증시가 아무리 강해도 어차피 차별화 장세다, 센 장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미국의 6개 대형주들을 놓고 볼 때 연간 하락한 종목이 2개가 있잖아요. 뭐 애플이라든가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알파벳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뭐 압도하지 못했고, 그나마 이제 메타하고 엔비디아가 시장을 멱살 잡아 올리는 거고, 그리고 다우지수에 포함되는 종목들 중에서도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습니다. 11개 종목은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경제가 좋아서 뭐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도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지수가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면 연속적으로 밀고 올라가기는 조금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비트코인이 오늘 뭐 우리 증시 돌아갈 땐 좀 밀리긴 했는데, 가상화폐 가격이 강할 때 코스닥 수급이 조금 빨려나가는 그런 경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 가격이 이렇게 좋으면 코스닥 쪽은 좀 고전할 거야,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걱정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럼 주요 뉴스를 보면 뭐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3월은 통계적으로 결국엔 증시가 올라가는 이제 계절이, 시기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밸류업 기대감 계속 제기가 되고 코스피 3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망들도 나오곤 있죠. 그래서 시장이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터무니없이 연속적으로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도 여전히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반도체주가, 미국에서는 반도체주가 되게 강했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반도체가 고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반도체 거품론이 이제 뭐 여기저기도 좀 제기가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이제 엔비디아 이외에 AMD도 중국의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도체 기세를 꺾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반도체주들도 미증시의 어떤 흐름을 그대로 연결받지 못하고 좀 밀려버리면서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되게 높아져 있는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이게 이제 뭐 특허가 안 된다든가 하여튼 등등의 어떤 이슈가 또 제기가 되면서 밀렸죠. 시가총액 상단 중에서 제약바이오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기술주 쪽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곤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서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뭐 추세가 여기다 뭐 어쨌든 미증시를 멱살 잡아 올리고 있는 기술주들이 여기서 확 꺾인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정도 상황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반등이 연속적으로 나오기는 쉽진 않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매수 기조는 이어갔는데, 문제는 어제 코스닥 매도 좀 진정됐다, 이제 일단은 보인다. 근데 연속적으로 진정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또 매도해요. 최근에 28거래일 중에서 25거래일을 기관들이 코스닥을 매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 선물인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외국인 선물이 추가적으로 매수할 여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지수가 조금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 한 대 맞고 갈까 그냥 갈까 뭐 그런 표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선물을 3일 연속해서 팔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팔았기 때문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긴 했지만 그동안에 들어왔던 선물 매수 규모 감안해 보면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쪽보다는 조금 매도 쪽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형주들이 여기서 현물에서 버텨주지 않으면 이제 지수 이제 좀 차별화 장세가 대형주 내에서도 좀 벌어질 가능성은 높죠. 다음에 이제 뭐뭐 매매했나 봤더니 외국인들은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게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방산주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 관련된 뭐 지주회사라든가 은행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특별하게 이제 업종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은행주 올라가 있긴 한데 삼성생명도 있고 그래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좀 들어가 있긴 한데 그 외에는 개별 종목 호재, 종목별 재료에 조금 더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에 외국인들 코스닥 쪽에서 오늘 매도했는데 그 에코프로비엠을 팔고 엔캠, 에코엔드림, 하여튼 이렇게 좀 종목 내에서 좀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 뭐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업종을 갈라서 이제 골라서 좀 따로따로 사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반도체 쪽이 조금 물론 이제 매도 쪽에도 있긴 하지만 종목 수는 이제 반도체 쪽 매수가 조금 더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을 좀 일부 담고 오늘 뭐 제약주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좀 강한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골라 담은 그런 어떤 종목군들이 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 요약을 해보면 일단 연준위원들의 어떤 발언들 일부는 오늘 뭐 하반기에나 2번 정도 내일동 말동 한 번 내리고 지켜보고 한 번 내리고 또 상황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런 이야기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6월에서 또 7월로 인하 기대감 전망이 넘어갔다가 7월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위원들의 어떤 발언 연내 3번 인하라는 어떤 기대값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뭐 요 흐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AI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뭐 메타,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그 다음에 뭐 등등의 이제 AMD라든가 이런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 근데 오늘 그 AMD 수출 제한 뭐 이 이슈로 인해서 이쪽이 좀 제한이 되는지 지금 이제 빅7 대열에서 추세가 이탈한 종목군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AI까지 빠져버리면 다른 종목이 채워서 바로 또 이제 빈 공간 채워주지 않으면 이제 미증시도 좀 고전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 빅테크들의 어떤 공간들을 좀 채우는 로테이션 또는 그냥 가던 애들 계속 가든가 뭐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기관들 코스닥 매도는 이제 언제까지 뭐 매도가 나올 겁니다. 이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코스닥 매도가 진정이 될 경우에 어떤 거를 살 건지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슬슬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눌려 있었던 종목들, 그동안엔 센 종목들만 갔는데, 실적 멀쩡한데 눌려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이제 슬슬 있다. 그 다음에 오늘 특징은 금융주 일부, 그러니까 제약주 일부,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게 또 급등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또 일부 하여튼 업종 내에서 몇 개만 좀 골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스닥 시장이 지금 안 풀렸잖아요. 어제 매도 좀 진정이, 살짝 매도 좀 덜 하니까 이제 지수가 올라갔는데, 오늘 매도 다시 가동하니까 이제 지수도 빠지는 건 물론이고, 하락 종목 수도 늘어났죠. 지금 보시면, 격일로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나와요. 계속. 1000개 이렇게 격일로 나오고 있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이 빈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관 투자들의 매도가 코스닥을 매도하고 시장을 이탈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 팔아서 밸류업을 사는 그런 형태의 어떤 매매가 일단 보여지는 것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밸류업 관련주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로 시장이 꺾인다기보다는 또 코스닥으로 회귀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 보험 등등을 비롯해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의 변화 하나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탁금인데 이 고객 예탁금이 얼핏 보면 늘어나 있잖아요. 여기도 늘어났구만. 근데 이게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간에 개인들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이제 합쳐놓고 보면 어쨌든 시장에서 한 8조 원 가까이 순매도가 됐는데
지금 8조 원이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의 실질 예탁금은 들어온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예탁금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면 힘으로 저 기관들의 매도를 윽박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60조 원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예탁금이 60조 원 넘어가던가 아니면은 금융주가 빠지거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신호들을 좀 기억하고 있다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코스닥 눌렸던 종목군들, 지금은 가는 종목들 이제 순환매 로테이션으로 간다라면 그때부터는 눌렸던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세로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신호를 좀 보고 있다가 요게 나오는구나, 아니면 이제 계속 이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차별화 장세구나, 이렇게 각각의 시나리오를 좀 그려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 또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